안녕하세요. Financial Calculus 강의의 블랙스톤 홍입니다. 금융 파생상품,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근데 그 가격을 정하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항분기 모델, 바이노미얼 브랜치 모델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개념의 핵심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할 수 있는 금융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피카츄가 있어요. 다음 공격에 돈을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내기의 공정한 가격?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내시겠어요?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사실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갈 때에 자산 가격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갈래뿐이라는 거예요.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자, 그럼 이 딱딱한 금융 용어들을 우리한테 친숙한 포켓몬 세계로 한번 옮겨볼까요?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여기서 주식은 그냥 피카츄의 현재 파워 레벨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위험 채권은요? 절대 떼일 염려 없는, 이자도 꼬박꼬박 주는 포켓몬 센터 은행 예금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알고 싶은 파생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피카츄가 다음 공격에 성공할까에 거는 내기. 강력한 10만 볼트가 터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힘 빠진 정광석화가 나가면 하락하는 거죠. 어때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내기의 공정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확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방법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생각은 이렇겠죠. 만약에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쓸 확률이 P라고 한다면 이 내기의 가격은 당연히 성공했을 때 받을 돈의 성공 확률을 곱하고 실패했을 때 받을 돈의 실패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 즉 기대값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확률을 아무리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그건 결국 도박의 승률을 좀 더 잘 계산하는 것뿐이잖아요. 여전히 피카츄가 전광석화를 써서 내 돈을 잃을 위험, 그 리스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학생의 지적이 정확해요. 금융공학의 세계에서는 기대나 추측 같은 이런 불확실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리스크라는 변수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기의 가격을 직접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내기와 미래 가치가 완전히 똑같은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를 없애는 마법, 완벽한 복제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이 복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기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해요. 그 다음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양의 주식, 이걸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만큼을 사고 동시에 또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 이건 푸사이라고 하죠. 이만큼을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쓰든 전광석화를 쓰든 내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가 내기의 결과와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네,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이걸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두 줄짜리 연립방정식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의 내 포트폴리오 가치와 상승할 때의 내기 보상금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의 내 포트폴리오 가치와 하락할 때의 내기 보상금이 같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주식의 양, 즉 파이와 빌릴 돈 사이를 찾아내는 그냥 수학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정확히 동일한 가치를 갖는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내기 그 자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복제한 포트폴리오죠. 그렇다면 말이죠. 미래 가치가 완전히 똑같은 이 두 가지의 현재 가치는 어때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절대 법칙, 노 아비트라지, 우리말로는 무차익 거래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래 가치가 똑같은데 현재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싼 걸 사서 비싼 걸 파는 방식으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그냥 복사할 수 있겠죠. 시장은 이런 공짜 점심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이것의 이름이 바로 복제 포트폴리오, 영어로는 replicating portfolio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우리가 원하는 그 파생 상품의 운명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적인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4개의 공정한 가격, 부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완벽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확률 같은 건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초기 주가는 1달러.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써서 주가가 2달러로 오르면 내기에서 이겨서 1달러를 받습니다. 반대로 전광석화를 써서 주가가 0.5달러로 내리면 꽝이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자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연립방정식에 이 숫자들을 그대로 놓고 풀어보면요. 어떤 리스크도 없는 유일하고 완벽한 가격이 딱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0.33달러. 이것이 바로 이 내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격을 계산하면서 피카츄가 실제로 10만 볼트를 쓸 확률, 즉 그 P라는 값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나요? 아니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은 사람들의 기대나 예측, 즉 실제 확률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오직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시장의 구조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 기간 모델은요. 모든 파생상품 가격 이론의 가장 첫걸음이자 기초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훨씬 복잡하죠. 만약에 포켓몬 대결이 한 턴이 아니라 여러 턴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다면요? 이 모델은 과연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이야기입니다.